안녕하십니까. 오늘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찬용 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한국 현대사의 지금 정치사의 산정인이신데 아직까지 왕성하게 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 이렇게 지금 유튜브 박찬용 TV가 성황리에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죠. 제 박찬종 TV가 3년 전 10월 20일에 이게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만 3년이 됐는데 현재 조회수가 29만 한 3천 되니까 30만 지금 턱걸이 네.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네. 김동길 교수께서 네. 잡고 하셨기 때문에 네. 80 넘은 사람 중에는 두 사람이 유튜브를 그렇게 방송을 해왔는데 예. 요 며칠 전에 잡고 네,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삼김 시대의 막내둥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예. 젊은 사람들은 저를 잘 기억을 못해요. 예. 근데 뭐 가령 50대 이상 뭐 다 기억하고 요 올 때 내 택시 타고 왔는데 예. 택시 기사들은 좀 50대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다 알아봐요. 예,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90년 초에 우리 기득권 정치의 완강한 틀에는 상김 정치 청산을 부르짖었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우리 정치에서 노무현 현상, 안철수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선구자였었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면서 어쨌든 어떤 큰 틀에서는 이 개혁 정치의 한계를 걸어오셨잖아요. 92년 대통령 선거 때 예. 이 삼김하고 맞붙었지. 예. 예, 그때는 이제 김종필 총재 JP가 그 YS하고 연합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YS, DJ, 정주영, 나 맞습니다. 예. 요라고 1, 2, 3, 4등을 했는데 예.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1등 YS 대통령 됐고 예. 2등 DJ 대통령 됐고 3등 정주영 씨 작고했고 예. 그럼 4등은 이 4번 타다인데 그 기회를 못 얻었다. 그건 뭐 제 부득의 소치지. 예. 여러 차례 기회가 계셨는데 또 한계를 고집하시다 보니까 또 기회를 갖다가 넘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강 올라왔어요. 그때 30대 초반에 우리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세월이 빠르고 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저 못지않게 우리 대표님도 계속 이렇게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60, 70%가 넘어섰는데 0.74% 차이로 이겼잖아요. 먼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는지. 0.73% 아니고 0.1이라도 예. 이기는 건 이기고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예.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막 결국 두 사람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0.73% 차이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수치가 주는 무슨 압박감이 대통령 된 사람 집권당에게 무슨 불리하게 작용하고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야. 대통령 대통령 선거고 일단 정권에 넘어갔다. 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는 6개월이 넘었고 예. 취임하고 지금 5개월이 넘어가죠. 예. 그런데 지지율이 30% 그 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집권층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역시 그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을 30% 고착시키는데 결정적 이 요인이 되어 왔다.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로 인사 실패를 예를 듭니다. 인사 실패. 그 다음에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예. 그 다음에 무능하다, 무경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각적인 것이거든. 그럼 인사 실패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 달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장 송옥철 라는 서울대학 교수가 지명이 됐다가 본인이 철회를 해버렸어요. 예. 그 송옥철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도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철회했는데 그때가 장관급
네 사람째에 이게 낙마가 되고 그런데 이른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낙마했습니다. 이게 장관급 낙마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보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해봐. 내 정권이 훨씬 우수한 인재가 많고 낙마율도 적은데 무슨 소리? 이러고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타야. 이게 아직도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 도어 스태핑의 그 문제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본인이 순간적으로 이 감정 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검사거든, 검사. 평생 검사든. 평생 검사는 검사라는 직업으로 나이 60 가까이 될 때까지 그 체질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뭔가 하면 검사는 질문하는 직업이거든. 질문. 피의자, 증인, 참고인 불러가 당신 그날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그날 술자리에 갔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술자리 끝나고 2차로 갔습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 돈 봉투 받았습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어제 진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만 하거든. 그럴 때 질문받는 당사자들이 검사님은 검사님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질문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기자들이 대통령님 뭐 어제 송옥철 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사에게 대들듯이 질문하는 형국이 되니까 빨끈한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심리적으로 검사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속으로는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느껴졌거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는 그건 완전 누명 썼다고 봅니다. 누명. 왜 누명을 썼다고 보는 거니까 장차관급 검사 출신이라고 해갖고 그게 경향신문에 바둑판보다도 좀 큰 사진을 밑에 거기 직위를 표시했어요. 제일 왼편에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차관 이노경, 그리고 누구 하는데 원희룡, 권영세, 그 다음에 권성동 누구 이렇게 열 몇 명인데 법무장 차관은 검사들이 원래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해왔으니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원희룡, 권영세, 권성동은 검사 출신 아니지요. 탈색했지요. 오래됐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벌써 그걸 벗어났지. 근데 그것까지 족보로 캐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속실장이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그 부속실에 자기를 돕던 사람이 있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우파 TV로 분류되는 저명한 유튜버가 그냥 쌍심지를 둬도 그 사람까지도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버리니까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터에 송옥길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그런 포즈를 취해버리니까 그 뒤에 인사에도 무슨 눈에 드러나게 뭐 이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회복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질문만 해왔는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답을 해야 하잖아 국민들한테. 대통령 자리는 질문 받는 자리예요. 그 인식을 지금 많이 바꿔졌어요 생각해요.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그 점은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비례대표 이혼을 한번 가긴 했지. 그러나 그건 빼버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는데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낙선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낙선, 김대중 세 번 낙선, 노무현 낙선, 이명박도 중도 하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선 안 하고 국회의원 경험 있었던 건 박근혜하고 문재인인데 국회의원 선거 경험을 간다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 그게 선거 운동 특히 낙선을 해봐야 돼요. 낙선. 그렇다고 대통령 조건에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낙선 경험도 있다 이런 조건으로 무슨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조금 움직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낙선하고
당선된 경험이 있다고 하다면 본인과 가족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아, 내 얘기를 해서 그런데 내가 처음 나가 낙선했을 때 내 아내가 돌아다니다가 술 먹은 사람들한테 담배불로 이렇게 찢어지기도 했어. 찢어지기도. 예. 그막 분해가지고 말이야. 음. 그거 내 때리치우자고 그랬다고 그때. 음. 그래서 그걸 내가 달랬는데 가령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민심이 무섭다. 아, 동시에 이걸 어떻게 달랜다. 이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게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도 대통령이 올라가서는 내가 아까 그 이제 인사 문제 도 스태핑 그런 질문을 받았다 하면 그건 조금 참고 내가 기자실에 내려가겠다고. 용산에 이전한 이유가 대통령실이 2층이고 아래층이 기자실이고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문간 기자회견은 간단한 인사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무거운 거는 기자실에 내려가서 그 사이에 참모다가 인원해가지고 자 이렇다 문재인 정권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언제 낙마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그걸 통계 숫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검찰공화국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그 사람 경향신문을 크게 띄워놔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이 부족했고 이 점은 대통령 참모들 비서실장하고 정무 비서관이나 이런 자들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것들이 그 제가 볼 땐 도어 스태핑을 인사만 하고 이 정리된 부분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 기자들 물어보면 대통령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도어 스태핑 문제는 그거 한다고 그래서 나는 뭐 박수를 엄청 쳤어. 잘한다. 윤석열이 잘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문재인 박근혜를 생각해봐요. 완전 불통 아닙니까? 불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A4 용지 쓴 걸 가지고 수석 비서관 앉혀놓고 국무회의 앉혀놓고 그 바깥에 하나가 이거 읽고 이러고 기자회견 1년 내 연초에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뭐 인터넷에 그 컴퓨터에 저장된 걸 보고 하고 저거 기자회견 할 자신 없는 것들이 왜 대통령 나왔는가 내가 속으로는 말이야. 분통 터지는 10년을 보냈다고. 그러다가 윤석열이 나타나고 그거 하겠다 하니까 잘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감정 폭발의 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유권자들은 이쯤에서 조금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고 윤 대통령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잘 활용을 하라 이게. 예. 반드시 꼭 할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친다 하면서도 문득 그런 게 막 걸어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체질화된 거는 예. 좀 근본적으로 확 바뀌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걸 도어 스태핑 같은 데서 감정 폭발 안 하도록 그거는 옆에 참모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뭐 농담삼아 대통령 끝날 때쯤 돼야 그 제대로 안 되겠나 싶어요. 대통령 끝날 때 되면 안 되지. 또 한 사람 그 노무현을 가장 자기가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네.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만난 일도 없고 전화 받은 일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종북 주사파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고 문 정권에서 저질렀던 일련의 깊고 넓은 적폐 수사 이재명 거를 포함해가 이거를 쾌도난마식으로 척결해 주실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도구로 우리는 제야에서 지적했던 것이지. 이게 뭐 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나 측근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 나는 광화문광장이나 내 유튜브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래의 최고의 지도자단 말이야. 심지어는 당군 이래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한 말 하지 않았어. 도구다. 도구다. 그러니까 도구니까 속의 심성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어 스태핑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놨는데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어떻게 존경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기회가 닿으면. 예. 공문을 한번 보내볼까? 예. 내가
박찬종 TV에 질문서라 그래가지고 예. 내가 한번 고려해볼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도 한번 그 물어보는 걸로 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끈덕지가 예. 없어. 뭘 존경하는지. 예. 내가 보기에 존경할 거 하나도 없는데 윤석열은 예. 모르겠어. 대통령의 자질 능력 면에서 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시고 이전부터 해오셨는데 아까도 그 뭐야 부정적인 평가 세 번째가 무능하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 준비된 대통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그렇고 또 지금 일반 그 이 내부 국정에 있어 가지고도 본인은 뭐 수사를 통해서 잘한다 그러지만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제한돼 있는 것 같고 참 정말 그 나라를 앞으로 어쨌든 끌고 나가셔야 될 건데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아까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네. 8번째인데 7번째까지는 어쨌든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그렇죠. 예. 오랜 기간 대통령 하겠다는 게 적어도 몇 년간 이상은 그걸 가슴에 포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윤석열 후보는 전혀 준비 안 된 거예요. 예. 100%안 됐다고 봐야 돼. 예. 그게 생짜배기야. 예. 그러니까 검사가 통째로 그냥 대통령실에 앉았다고 봐야 되거든. 음. 그래가 이제 여러 가지 벼락도 맞고 이래갖고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일 경계해야 할 게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 가족 그리고 국민의힘 당은 뭘 명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야당이 이재명이 때문에 밀리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말이지 퇴진운동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퇴진하라. 예. 탄핵 전 단계 퇴진.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이 지난 주일에도 좌파 집회에 가가지고 무능한 대통령을 5년 동안 임기 채울 수 있느냐? 퇴진해야 된다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좌파의 정신적 대부라고 하는 백낙천 전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지난 주일이야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탄핵을 논의하지 말고 퇴진 운동을 하라고 예. 훈수까지 나왔어. 예. 자, 근데 그 말이 이게 뭐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생짜배기로 들리지만은 이게 윤 대통령 팀에서는 굉장히 아차하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 불리한 위험 요소로. 예. 여기서 뭔가 결정적으로 한 방 헛디거나 하면 이게 퇴진해야 된다는 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률 30% 반대 60% 아니에요? 그럼 그 반대가 이 민주당을 지지하냐면 다 지지 안 하거든. 수치로 그렇죠. 봐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갭이 있다고 여전히. 그런데 여기서 삐끗하면 그 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갭이 줄어들기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는 이재명 요소가 있지. 사법처리 때문에. 예. 저런 똥두더기 같은 그 똥물 뒤집어 쓴 대표가 있는 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냐 하는 거. 그나마 그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갭이 줄어들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결국 어찌해야 되느냐. 결국 인사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푹 떨어졌으니까 인사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총리, 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을 대폭 물갈이를 해야 돼요. 예. 대폭. 지금 내 눈에는 말이죠. 이게 총리도 직업 공무원, 장관들 뭐 추경호 등 전부 직업 공무원들 관료 출신들이죠. 전부. 네. 그것도 핵심은 경제부처에 근무했던 거. 그 윤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다 이러니까 총리고 전부 경제기획원, 경제통. 경제통이라는데 정말 통달하나? 경제통으로 보이는 것들 갖다 나타나고 비서실장 이거 똑같거든. 관료 출신이죠. 비서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그다음에 경제고문 전부 이게 행정고시 합격하고 잠시 미국 가서 무슨 석박사 학위 받아오고 경제부처에 장차관하고 그리고 전 정권의 수석비서관하고 김대기 같은 친구는 그 알고 보니까 스트레이트 내 후배더라고. 김대기가 예. 스트레이트 후배지만 거의 20년 차이 나니까 뭐 본일도 그런데 그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학과 나와가 행정고시 합격해서 관료로 있다가 미국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오고 무슨 앞에 정권에서 수석 비서관을 하다가 10대 재벌 그룹의 상임 고문으로 쭉 있다가 이 정권 바뀌니까 들어왔다. 자, 이러면 이런 사람들 머리에 정치 감각, 이 대통령이 어째 탄생했으며 종북주사파 척결 종식 그리고 앞에 정권의 그 깊고 넓은 적폐를 척결해야 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민심을 모아가느냐. 전혀 생각 없어. 걔들은 오늘만 넘기고 그만 내가 심하게 얘기한지는 몰라도 다 바꿔쳐야 돼요. 다. 이 계기에 검찰공화국이라고 누명 쓴 부분 사소한 거라도 다 정리해버려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야 돼.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왜 기자실을 왜 이용 안 하냐, 기자실을. 2층에서 1층 내려가라 이거야. 나는 그걸 기대한 거예요. 요거는 맛보기만 하고 아침에 네.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가벼운 거 묻고 답변해야지. 약간 무겁다 싶으면 그 인사 문제 같은 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기자실에 내려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기를 빨리 잡아야 되고. 몇 가지 이야기가 평상시에 제가 듣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오늘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근데 참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다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각이든 대통령실이든 그래야만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그거는 대통령실 네. 내각의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하고 예. 그걸 이대로 가면 그 틀리지. 틀렸어.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써야 되겠네. 파이다. 그렇게 되면 파이다. 제가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그렇게 하면 파이다. 제가 보수 세력이 아니라 서울법대 출신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서울법대가 그래 꿈에 그리던 대통령을 했는데 이 뭐냐고 당신도 책임져야 된다고 어떻게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이들 다들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윤 대통령 요게 내 말 뭐 듣고 계시지 않겠지만 그게 다 종이 한 장 차이야. 조금 차이인데 조금 조심하고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리샤플하고 새 출발하는 기분을 갖고. 또 하나는 언짢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뭐 어제 그저께도 무슨 뭐 봉사활동하고 가는데 아이고 왜 그럽니까? 내가 일관되게 꼭꼭 숨어 있으라 그랬잖아. 꼭꼭 숨어 있어라. 왜 그러냐면 그게 움직이면 이 야당의 개딸들이 그 뉴스에 6대4, 7대3 비율을 비난하는 걸 올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왜 두들겨 맞느냐 이 말이야. 거꾸로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거꾸로 될 때까지 완전히 숨어 있어라. 에이. 본인은 케네디의 그 제클린 이 포스트 레이디처럼 그런 활동하기를 굉장히 꿈꾸는 모양. 윤석열 후보 대통령 지지율 고착에 아직까지도 주요한 인자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꼭꼭 숨어 있어야지. 유경수 여사처럼 이 공개 활동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의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려준 게 유경수 여사인데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유일한 분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대기만 했지 뭐 봉사활동으로 국민 가슴에 심은 게 없고 그 김건희 여사도 나대는 걸로 보일 위험이 있으니까 꼭꼭 숨으래. 유경수 여사처럼 출발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지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후에 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유경수 여사 초청 간담회를 했어요. 대강당에 꽉 찼어. 그러니까 뭐 청와대 생활 물어보고 이런데 마지막 질문이 학생 하나가 이 대통령과 이 여사님하고도 부부 싸움 하느냐고 상당히 위험한 질문인데 했더니 그랬더니 아니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와 웃었어. 근데 저희는 부부 싸움을 하면 육박전입니다. 그래. 육박전. 유경수의 육하고 박정희의 육박전. 이거 이제 지금 60대도 이걸 기억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64년이니까 그때 일인데 그때는 SNS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전부 종이 신문 시대인데
모든 신문 정치면에 기사로 도배질 했어. 유경수 여사가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육박전이라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 다정한 느낌을 갖게 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한 분은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그 일을 했는데 제클린하고 김 여사를 누가 비교를 해? 그건 미국이야. 비교 사진도 올리고 이랬더라고. 아유 글쎄. 네. 이 폴리 뉴스 이거 듣고 대통령은 바빠서 못 볼 것이고 김 여사도 못 볼 것인데 참모들 내 말 좀 전해드려요. 이거 내가 여러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제야 세력이 말이야. 예? 이 정권 대한 세력의 도구로서 윤석열을 세워놨더니 말이지 부인이 들어서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